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별일 아닌데 뿌듯합니다. 이현재 선생님 모시고 제비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비 사실 저는 이 책으로 처음 알았습니다. 네, 물론 활동하시는 분들은 제비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만 제비가 제로 웨이스트 플러스 비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이 얼마나 지구에 좀 해를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걸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선생님, 그 환경책을 보면은 보통 좀 그 아까도 약간 말씀하셨지만 엄청 막 무섭게 하는 사람, 10년 후에 지구를 망한다, 맞아. 뭐 이런 책도 거주 있습니다. 불능해진다더니. 네, 네. 그런 책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별일 아닌데 뿌듯합니다는 좀 굉장히 좀 친근하고 네. 그런 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책 쓰실 때 어떤 생각으로 쓰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첫 책이잖아요. 네.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초등교사잖아요. 초등교사들의 그런 커뮤니티가 있어요. 인디스쿨이라고. 아마 모르시는 초등교사는 없을 거예요, 거기를. 근데 선생님들은 방학 중에도 뭔가 되게 유익한 일을 하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작년 여름방학 때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하루에 한 편씩 글쓰기를 해보자 이런 챌린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방학 때 집에만 있으니까 뭘 해보자 해가지고 하루에 한 편씩 글을 쓰게 됐고 그게 2주가 되니까 14편이 쌓이더라고요. 근데 쓰고 나니까 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좀 보강을 해가지고 혹시 나도 책을 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첫 번째 그래서 저는 그때 약간 자신감이 차 있어가지고 투고를 했는데 처음엔 당연히 떨어졌죠. 거절당했고 아 대충 하면 안 되는구나 해서 다시 심기일전해서 원고를 보강해서 결국은 이렇게 책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출판계로 좀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 책을 내본 적이 없는 저자가 음. 투고 원고로 책이 나오는 건 굉장히 좋은 원고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별일 아닌데 뿌듯합니다도 되게 읽으면서 재밌었고 새로운 지식도 많았습니다. 예. 이 그래서 네. 제가 느끼기에 저는 솔직히 요즘 이렇게 독서인이 줄어들잖아요, 많이. 이런 시대에 저는 뭐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인기 유튜버도 아니고 블로그 이웃 별로 없어요. 근데 오직 글맛 하나로 투고에 성공한 출판계의 실력파 흑수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동의하고요. 그러면 이 책에 담긴 그 다양한 좀 우리가 지구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시간 순서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 책 읽으면서 비누로 머리를 감기 시작했거든요. 비누로 샤워를 하고 그랬더니 근데 또 주변에서 냄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샴푸를 쓰고 뭐 린스를 쓰는 것들이 왜에 대해서 좀 경계심을 가져야 되고 이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씻으세요? 네. 음, 저는 비누로 네. 온몸 씻고 특히 여름에는 책에도 쓰긴 했는데 여름에는 재미 삼아서 소프넛으로 머리 감기도 해요. 근데 비누로 감으면 머리에 냄새가 날까요? 글쎄요, 제가 비누 선택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좀 기름도 많이 끼는 것 같다고 좀 하고 그래서 좀 약간 예, 속상하셨겠어요. 더 세게 감아야 되나 생각도 하고 그렇죠. 근데 냄새가 음, 아무래도 향기가 비누가 그 샴푸보다는 좀 못하긴 하잖아요. 그런 네. 향료 같은 게 샴푸보다는 좀 덜 나긴 하죠. 근데 사실 그 향료라는 게 그렇게 몸에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음. 또 샴푸가 이 용기가 다 플라스틱이고 그렇죠. 예. 플라스틱이고 아까 아더 소재 얘기했는데 그런 즉석밥 용기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샴푸통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샴푸통은 보통 펌핑이 되잖아요. 펌핑이 된다는 거는 그 안에 용수철이 들어있다는 거고 그렇게 여러 가지 소재가 섞였으니까 뒤에 보시면 아더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아마 안 되겠죠. 그럼 향수도 마찬가지겠네요. 향수도 펌프니까 향수도 그렇 재활용 안 되는 네, 거죠. 맞아요. 그렇게 섞인 거는 또 양치질 하잖아요. 저희 네. 양치질도 굉장히 쓰레기를 많이 발휘하게 만들어진 시스템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방식이요. 그렇기는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이럴 때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대나무 칫솔 양치하고 막 고체 치약으로 뭐 양치를 합니다라고 하고 싶지만 사실 현실은 저 전동 칫솔로 양치하고요. 그냥 일반 치약으로 양치하고 왔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음, 이 전동 칫솔 같은 경우는 제가 산 게 아니고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홈쇼핑에서 세트로 가족들의 동의도 없이 세트로 구매를 하셨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모두 쓰기를 거부했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안 쓰면 버려질 운명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몇 년 동안 남은 그 세트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난 대나무 칫솔이 쓰고 싶어라고 해서 이 멀쩡한 플라스틱 전동 칫솔을 버린다면 그거는 뭔가 제로웨이스트를 하기 위해 또 쓰레기를 만드는 뭔가 모순적인 상황이 될 거예요. 그렇고 또 치약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처음 치약에 대해서 문제점을 생각하고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치아 약간 어떻게 조상님들을 하셨어요? 떠올렸어요. 저한테. 조상님이요? 왜 조상님 왜 나오는 것이죠? 소금으로 양치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아, 있으세요? 그렇죠. 그때 마침 남편이 뭐 건강을 위해서 먹겠다고 사놓고서 안 먹는 죽염이 냉장고에 있길래 얘를 뭐 어떻게 버려야 되나 하다가 죽염하니까 치약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양치를 해볼까? 라고 양치를 해봤는데 그걸 딱 입에 넣으니까 너무 짜더라. 그렇죠. 네, 그래서 짜죠. 이거는 너무 자연인의 단계다. 난 그래도 도시인인데 그래서 결국 소금 양치는 안 했고 대신 그 소금 버리진 않았어요. 나중에 목욕할 때 그 베스 솔트처럼 쓰긴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도 치약은 계속 뭔가 대체제를 못 구하고 고민을 하다가 한 제로웨이스트 시작하고 몇 년 뒤에 비로소 고체 치약 같은 게 많이 팔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걸 보고 되게 반가웠어요. 와, 드디어 치약도 쓰레기 없이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여기 약간 한계가 있었어요. 저는 제로웨이스 샵에서 치약을 판다길래 당연히 제 통을 들고 가면 알맹이만 담아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고체 치약은 그 정말 가루를 이렇게 뭉쳐 놓은 건데 그게 습기를 먹으면 부서지니까 미리 다 이렇게 비닐팩에다가 포장을 다 해놓은 것만 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겉에 종이 질감이어도 안에 폴리에틸렌 소재가 있는 방수가 되는 비닐팩인데 이게 과연 정말 쓰레기를 줄이는 좋은 대안이 맞을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게다가 용량도 보통 한 팩이 30개 정도 들어있는데 그러면 30개 들어있으면 하루에 3번 하면 90개였나? 아무튼 한 달 정도 쓸 용량이었거든요. 근데 100개, 200개 파는 거는 그 당시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살 수 있으니까 또 택배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어디서 하나를 얻어가지고 고체 치약으로 양치를 해봤는데 거품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양치할 때 거품이 많으면 필연적으로 물을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양치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양치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네. 사실 아주 옛날에는 치약이 없었대요. 치약이 발명된 거는 의외로 100년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치약은 필수적이었던 건 아닌 거죠. 뭔가 시각적으로 거품이 이니까 청결한 느낌을 주긴 하지만 필수적이진 않고 그래서 저는 게다가 옛날에 그런 치약 파동도 기억나세요? 치약 속에 있는 뭐 그런 네. 안 좋은 성분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 치약을 많이 쓰는 게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평소 양치할 때 치약을 좀 적게 쓰고 대신 뭐 치실도 쓰고 치간 칫솔도 쓰고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는데 고체 치약 하나를 먹어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깨물어서 잘랐어야 되는데 그럼 깨물고 남은 거를 화장실에서 보관하는 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생활 패턴과 다 고려했을 때 네. 그냥 나는 마트에 가서 그나마 가장 용량이 큰 튜브 치약을 사서 그거를 조금씩 아껴 쓰고 다 쓴 다음에는 잘라서 끝까지 쓰는 게 나의 제로 웨이스트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제로웨스트 그 상점에 관해서도 방금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보니까 책도 최근에 알맹 상점 책도 나왔었고 제로웨스트 상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제로 웨이스트 상점이 없었더라면 저는 제로 웨이스트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생필품들 진짜 막 이렇게 뭐 세탁 세제 같은 것도 그렇고 전 스킨 로션 이런 것도 거기서 쓰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아까처럼 뭐 있던 전동 칫솔을 버리고 대나무 칫솔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겠죠. 내가 정말 필요한 거를 제로웨이스트 샵에서 사는 건 괜찮지만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거기 있는 걸 바꾼다라는 거는 인테리어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그 알맹 상점의 고금숙 작가님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걱정하시는 게 제로웨이스트를 위해서 상점 만들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상점이다 보니까 유지가 되어야 되고
점점 상업적이 되어 갈까봐 염려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것에 되게 공감을 해서 그것에 관련돼서 쓴 글이 책에 실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책 보니까 결국 어쨌든 상점 유지가 되려면은 네. 적절한 가격이 생겨야 되는데 음. 이제 그렇게 하려 보면 또 경쟁도 심해지고 음. 뭐 그 가격과 품질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 같고 예. 쉽진 않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특히 제로웨이스트 그런 물건의 특성상 한 번 사면 그 다음번 구매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사는 것과는 거리가 좀 있죠. 결국 이 방법은 이 그런 소비자의 풀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럼 좀 비싼 편이죠, 그게. 예를 들어서 상품들이. 고체 치약을 제가 포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일반 튜브 치약보다 많이 비쌌어요. 네. 가격만 이유는 아니었지만 가격도 이유였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역시 저희가 좀 많이 그런 쪽으로 써서 가격이 낮아져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그 저희는 아침에 이제 아기들 주말에 보면은 계란 후라이 뭐 저는 비건이 아직 아니니까요. 네. 계란 후라이를 하는데 계란 후라이는 보통 이제 테팔이라고 하죠. 네, 그런 코팅 코팅 후라이팬. 후라이팬을 많이 쓰는데 이 책 보니까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이거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막 과학자가 아니니까 막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드리고 싶진 않은데 그럼 제 경험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결혼하고 처음 샀던 후라이팬도 코팅 후라이팬이었어요. 그거 잘 쓰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버릴 때 재활용이 안 된다는 걸 그때쯤 알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일반 쓰레기라는 것을. 그래서 웬만하면 좀만 더 하고 그거를 한 1년 반 정도 제가 썼어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그 전날에 설거지해놨던 후라이팬을 이렇게 제가 정리하려고 보니까 뭔가 잠자리 날개 같은 게 파스스하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걸 손가락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게 떨어져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부서지더라고요. 그 말로만 듣던 코팅 벗겨짐을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그것도 몸에 되게 안 좋다는 그 다큐멘터리도 있지 않았나요? 옛날에는 이름이 테플론이거든요. 네. 그 테플론을 그 금속이랑 결합시키는 접착제? 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접착시킬 때 그 무슨 FRO 아무튼 어떤 화학 물질을 네. 썼대요. 근데 그 화학 물질이 결국은 발암 물질로 밝혀져 가지고 이미 그 코팅 후라이팬으로 사용하던 사람들이 피해를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의 영화도 있는데 다행히 그때 이후로 그 물질을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뭐 요렇게 저렇게 방법으로 금속과 그 테플론을 결합을 시켰겠죠. 자, 그리고 또 그 뭐 결합 방법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코팅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 그 코팅된 물질이 인체에 들어갔을 때 어떨지는 정말 저는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계속 1년마다 쓰레기가 계속 발생하고 이건 또 재활용이 안 되는 그런 맞아요. 문제가 있는. 근데 네. 또 이게 코팅 후라이팬이 굉장히 싸요. 이거 하나에 10,000원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정말 깔끔하신 분들은 한 6개월에 한 번씩 새 걸로 막 바꾸시거든요. 그러면 건강은 놓치지 않을지언정 쓰레기 같은 너무 많아지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활용하러 가 보면은 후라이팬 재활용 되는 줄 알고 캔에 이제 꼭 버려져 있어요, 몇 개가. 네. 근데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것이다. 예, 이런 것도 책으로 알았습니다. 비슷한 것 중에서 그 세탁소 옷걸이도 금속에 다 버리시잖아요. 그것도 재활용 안 돼요. 왜냐하면 금속에다가 뭔가 에나멜 같은 걸 입힌 거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버려져 있죠, 거기에. 네, 그렇죠. 그 또 이제 그 밥을 먹었으니까 설거지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설거지도 또 세제를 쓰고 이런 것들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설거지 하시는 편인가요? 제가 책에서 그 제로 웨이스트랑 비건이랑 꼭 맞는 퍼즐 조각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서 이런 의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령 제가 계란을 먹었을 때는 그때는 설거지를 대충 하면 계란 비린내가 꼭 나요. 고기를 먹거나 생선을 먹었을 때도 설거지를 대충 했을 경우는 그 비린내가 오래 가요. 굉장히 세제를 많이 들여가지고 빡빡 닦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저같이 비건 실천을 하면 설거지를 좀 느슨하게 하거나 아까 그 말씀드린 천연 소재에 소프는 우린물 이 정도로만 설거지를 해도 냄새가 안 나요. 그러니까 세제를 적게 쓰고 물도 적게 쓰고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계란을 먹게 된다면 저는 소프넛은 권하고 싶지 않고 그럼 비누로 합니다. 설거지 비누도 굉장히 좋은 대안인 것 같아요. 주방 세제 쓰시는 거를 설거지 비누로 바꿔보시는 거 저 강추합니다.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 약간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결국 이 책에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제로 웨이스트나 비건 모두 약간 탄소 중립과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식기세척기 같은 거 그냥 우리가 편해서 많이 쓰는데 그거는 거의 뭐 좀 최악이네요. 그렇지도 않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그 전기 많이 쓰잖아요. 저도 근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도 네. 많이 쓰고. 네. 그런데 네. 제가 남편이 설거지하는 걸 보고 왜 식기세척기 더 낫다고 하는지 알겠어요. 이거 물을 엄청나게 쓰더라고요. 설거지를 할 때 일단 물을 최대한으로 틀어놓고 계속 그냥 물을 흘려내려면서 설거지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정말 책에도 썼는데 연필 굵기 정도의 물로 설거지 하거든요. 거품 칠할 때는 물을 틀지 않고 정말 헹굴 때만 요만한 물로 하고 대신 제가 열심히 수세미를 해가지고 비누기 다 없애고. 근데 만약에 저처럼 설거지를 한다면 식세기를 쓰는 게 낭비겠지만 물을 좀 마음껏 쓰시면서 설거지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기계를 쓰는 경우가 물을 절약할 수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제일 좋은 거는 좀 물을 절약하면 설거지하는 게 좋겠죠. 근데 사실 그거를 모두에게 권할 수는 없는 게 저 같은 경우는 2인 가구인데 막 4인 가구, 5인 가구한테 다 그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먹는 데에서 뭐 집에서 포장을 시키든 아니면 배달시키든 엄청난 쓰레기가 발생하고 또 식당 가서도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요즘 특히 코로나라고 네. 막 종이컵도 주시고 물티슈도 주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맞아요. 음식물 쓰레기 문제도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책에서도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먹지 않는 반찬은 거절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죠.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좋아하지 않는 반찬 그냥 한 젓가락 먹었거나 아예 안 먹었어도 내가 일어났을 때는 쓰레기가 되어버리는데 그 반찬이 도착하자마자 요거는 안 먹을게요라고 얘기하면 다시 음식인 채로 돌아가거든요. 저는 그거 정말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통도 챙겨 다니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저는 어디 식당 갈 때는 늘 요만한 밀폐 용기를 챙겨가는데 늘 도움이 돼요. 네. 그쵸. 이게 집에 와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많은데 그냥 저희는 이제 안 먹고 오는 경우 많잖아요. 네, 그리고 무리해서 과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까우니까. 네. 근데 그렇지도 않고 전 정말 강추합니다. 작은 통 챙겨서 가기. 그 앞서 강연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워낙 저희가 플라스틱 문명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플라스틱이었던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책에서도 보니까 사실 아이스팩이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었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액체같이 생긴 게 네. 알고 보니 저도 플라스틱이었더라고요. 이런 거 좀 예로 몇 가지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물티슈. 그거 섬유처럼 생겼는데 그거 사실 플라스틱을 가늘게 실로 뽑아서 짠 부직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대표적인 플라스틱이에요. 소재 보시면 폴리 땡땡땡 다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스카치 테이프 같은 것도 플라스틱을 얇게 해서 한쪽에 접착제를 입힌 거고 저희가 옛날에 저도 모르고 쓰던 건데 치실도 플라스틱이에요. 대부분은. 근데 요즘은 저는 제로웨이스 샵에서 뭔가 이렇게 대나무 섬유 치실 같은 걸 쓰고 있긴 해요. 유리병에 담겨 있고 리필도 가능한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애들이 쓰는 풍선, 그 고무라고 생각하시죠? 아니래요. 그 플라스틱을 그렇게 말랑말랑한 플라스틱을 네. 풍선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풍선을 그 지자체 행사에서 이렇게 날려버리면 보기엔 예쁜데 그게 어떻게 될까요? 뭐 새가 그거를 먹으면 소화를 시킬 수가 없으니까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많대요. 그 플라스틱 관련해서 지구를 구한다는 착각도 났고 거짓말도 나왔는데 네. 지구를 구한다는 착각이었나요? 거기서 이제 플라스틱에 대해 좀 옹호하는 걸로 어차피 플라스틱은 석유 생산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걸 사용하는 게 더 탄소 중립이라는 뭐 물론 논란이 굉장히 많은 주장이긴 했는데요. 혹시 이런 쪽 책도 한번 보셨나요? 제가 그 책을 읽진 않았는데 저도 네.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그 플라스틱이 개발됐기 때문에 코끼리를 구할 수 있었다. 옛날에는 코끼리 상아로 당구공 같은 걸 만들었대요. 근데 자꾸 코끼리가 멸종되려고 하니까 플라스틱을 개발했고 그래서 대신 그런 멸종을 막을 수 있었다. 혹은 비닐봉지를 개발하신 분도 사실 그 처음의 의도는 그전 사람들이 나무를 베어서 만든 종이봉투를 헤프게 쓰니까
이 질긴 비닐봉지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10번도 쓸 수 있다. 이걸 하면 자연을 보호할 수 있다. 실제로 비닐봉지 만드신 분은 그 주머니 속에 늘 비닐봉지 들고 다니셨대요. 이렇게 또 쓰고 또 쓰고. 하지만 지금 전혀 그분들의 의도와 다르게 너무 과하게 쓰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A를 하느니 B가 낫다 이런 논쟁들은 늘 있는 것 같은데 저의 의견은 그래요. A도 줄이고 B도 줄일 순 없을까요? 네. 저는 뭐 보면은 그 쓰레기가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을 텐데요. 네. 근데 그 쓰레기 사태 있었잖아요. 인천에서 더 이상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 맞아요. 네. 뭐 중앙과 이제 그 지방 간의 갈등도 맞아요. 있고 더 이상 한국에 쓰레기를 묻을 데가 없다는 것도 저희가 무조건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는 당위론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 어제 그 이상한 변호사 오영우를 보는데 거기서 어떤 그 아마 경기도인 것 같아요. 아마 그 다른 이름이었는데 그 마을이 나오면서 아니 서울은 우리한테 뭐 자기네들 쓰레기 같은 것도 다 매립시키면서 뭐 이런 것까지 원하냐 이렇게 항의를 하시는 걸 보고 전 정말 뜨끔했어요.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는데 그게 내 눈앞에서 없어진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론가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경기나 인천으로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주민들은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그렇죠. 그 이제 또 시야를 좀 더 넓히면 네.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 이렇게 몰래 막 버리고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책도 사실 이게 저 이 책을 당연히 중의라고 생각해서 네. 재활용으로 버리는데 들어보니까 대부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활용이 안 되고 특히 코팅되어 있는 표지나 뭐 양장책들 이런 거, 책도 재활용 안 되는 경우 굉장히 많더라고 하던데요. 맞죠. 특히 그 양면으로 코팅되는 건 절대 안 되고 또 컬러, 그러니까 책은 저의 전문 분야가 아니긴 하지만 그런 게 저희가 직장에서 흑백 인쇄를 하기도 하고 컬러 인쇄를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컬러 인쇄한 종이들도 재활용 과정이 흑백에 비해서 더 복잡하기 때문에 제지 회사에서 선호하지 않는 소재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심코 보기 예쁘니까 컬러 인쇄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흑백으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책에 대해서도 저는 물론 책 종사자가 아니긴 하지만 요즘 굿즈 같은 것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런 것도 꼭 필요하신 분한테만 전달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책은 친환경을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저희 적혀있더라고요. 편집자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로 웨이스트를 얘기하면서 이 세상에 이게 초판이 그래도 한 몇천 권 나왔는데 내가 몇천 개의 쓰레기를 만든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제가 쓴 책이 그 이상의 그 세상에 유익한 결과를 갖고 온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저는 책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럼요. 이건 다 재활용도 되고 좋은 영향을 갖고 오리라서 믿습니다. 저희도 그 서점에서 그 상품 같은 걸 뭐 많이 만드는데요. 근데 확실히 좀 그 제가 상담하는 정치사회 쪽 책들은 환경책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사은품을 만드는 게 예전보다는 좀 줄었어요. 많이 좀 줄었고 뭐 지구를 위해서는 안 만드는 게 최고다. 그냥 책은 책의 가치로 승부를 봐야 된다. 이런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나온 책이었는데요. 그 나의 친애하는 비건 친구들에게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 보니까 이게 제로 웨이스트는 아닌데 비건을 선택하면은 가족이든 친지든 뭐 충돌이 발생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017년부터 제로 웨이스트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늘 칭찬만 받았어요. 어디 가서 제로 웨이스트 한다 그러면 모두가 다 대단하다, 너 힘든 일 한다, 나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칭찬만 받다가 2021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태기 끝에 비건 지향 신진을 선언하고 친구를 처음 만났어요. 친구한테 야, 나 제로 웨이스트도 하는데 비건도 하기로 했어 라고 했을 때 전 처음으로 약간 차가운 눈빛을 받았습니다. 유별 떤다 막 이런 그러니까 눈치였나요? 친구가 딱 선을 그었어요. 너가 하는 거는 존중하는데 나한테까지 강요하지는 마. 근데 저는 놀랐어요. 왜냐면 제로 웨이스트 할 때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반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제로 웨이스트와 비건이 다를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누구도 쓰레기를 좋아서 만들진 않잖아요. 버리고 싶어 할 뿐이지. 하지만 고기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 누가 되게 좋아하는 부분을 제가 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전 확실히 제로 웨이스트보다 비건을 알리는 게 확실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근데 저는 제 개인적 가치관은 그래요. 만약 저는 자유를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심지어 저희 남편이라도 누가 누구의 식생활을 강요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람 심리가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부작용을 만들 필요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특히 제로웨이스트는 대부분 다 공감을 하세요.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근데 비건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어요. 뭐 그거는 뭐 이런 장점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비건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동참하시면 돼요. 뭐 느슨한 채식이라도. 근데 공감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고기를 너무 좋아하고 내 인생이 즐거움이다. 전 그것도 존중해요. 대신 고기를 마음껏 드시는 대신 그러면 제로웨이스트를 더 열심히 하신다든가, 아니면 뭐 해외여행 같은 걸 줄이신다든가, 뭐 자원을 절약하신다든가, 내가 좋아하는 건 남겨놓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노력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나는 모든 걸 다 노력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태도만 아니면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마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반대로 또 저희 시아버지께서 며느리가 비건을 하시니까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가끔씩 소갈비 사주고 싶은데 너는 그걸 못 먹지 않냐고, 너무 힘들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아버님 입장이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되게 즐겁게 생각하는 경험을 아들 며느리와 같이 하고 싶은데 며느리가 그걸 혼자 못하니까 뭔가 너무 아쉽고 제가 속으로 속상할 것 같고 막 참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그게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만약 제로웨이스트도 그렇고 저도 비건도 그렇고 나름의 재미를 찾지 않았으면 이렇게 몇 년 동안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굉장히 재밌어요, 비건을 하는 게. 들깨 미역국 소개해 주셨잖아요. 미역국 맞아요. 그러니까 소고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만약에 아니라. 제가 비건 지향을 안 했으면 평생 레시피는 하나였을 것 같아요. 소고기를 넣은 미역국. 하지만 그거를 내가 못 넣는다 생각하니까 별거 다 넣어봤어요. 막 감자도 넣어보고 들깨도 넣어보고 뭐 새송이 버섯도 넣어보고. 저는 그런 실험을 하는 게 뭔가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 책을 많은 분들이 읽으시고, 이게 채식하시는 분들이 막 뭐 엄청난 대의명분을 위해서 너무너무 원하는 거를 포기하고 인생을 막 무채색으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선입견이다,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 들깨 미역국 말고도 좀 약간 맛있는 걸 먹고 싶을 때 비건이 먹을 수 있는 레시피 하나 정도 더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책에서 소개한 거 몇 개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 내가 고기를 너무 좋아해요. 내가 치킨을 먹고 싶어, 스테이크를 먹고 싶어 하면 그걸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령 내가 카레를 먹고 싶어, 내가 뭐 미역국을 먹고 싶어, 내가 뭐 냉면을 먹고 싶어, 이럴 때는 그게 고기가 주인공인 음식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워낙 고기가 싸고 흔하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넣는 것 같아요. 고기 없는 카레 드셔보셨어요? 안 먹어본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근데 고기가 네. 없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뭐 비슷할 것 같은데 맛이? 맞아요. 네. 제가 실험해봤는데 비슷해요. 카레 맛의 핵심은 딱히 고기가 아니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육개장 같은 것도, 육개장은 그래도 카레보단 좀 더 고기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거기서 고기가 빠지면 어떨까? 어떤 맛이 날까? 또 가령 감자탕. 제가 최근에는 감자를 1,500원 주고 샀잖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감자탕을 끓였거든요. 근데 물론 고기를 안 넣습니다. 근데 그 맛이 날까? 그 특유의 맛이 놀랍게도 났어요. 결국은 깻잎이랑 들깨가루랑 된장이랑의 그런 상호작용이더라고요. 근데 물론 육식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한테 2개 넣고 비교해봐라고 하면 아무래도 얘가 맛이 떨어져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조금이라도 해보시고 싶은 분이라면 그렇게 꼭 고기가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은 음식에서 한번 빼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추천드려요. 맛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식물성 기름으로 튀기는 거는 먹어도 되는 거죠? 네. 그럼 사실 치킨도 튀긴 맛으로 먹는 거니까. 맞아요. 네. 요즘 나온 것 중에서 그 위미트라는 회사에서 그
그 버섯으로 만든 후라이드 치킨 모양의 식품을 그 발매했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말 저희가 먹던 그 버섯 식감이 아니에요. 뭔가 가공을 하신 것 같아요. 뭔가 그 결이 살아 있으면서 그 튀김 옷이랑 튀김이랑 특히 그 소스, 그 양념 소스 그거 찍어 먹으면 100%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저는 80% 이상 만족했거든요. 어쨌든 예, 저희 비건도 굉장히 맛있게 이제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건을 하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동물권도 그렇고 뭐 탄소 중립도 그렇고 네. 뭐 근데 저도 알기로는 이게 확실히 고기를 생산할 때 탄소가 많이 발생한다고는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또 문제가 그 동물들을 키우는 땅들의 대부분이 이미 곡식을 키울 수 있는 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활용을 할 수밖에 없고 인류가 지금 쌓아온 이제 80억, 90억 먹기 위해서는 또 저희가 풀만 먹을 수는 없고 고기만 또 먹는 그런 시스템이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비건이 좀 늘어나면서 그게 또 효율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 책에서도 선생님이 좀 고백을 하시잖아요. 뭐 결국 개인이 있고 네. 정부가 있고 뭐 기업이 있고 개인 하나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런 무력감에 빠질 때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가가 물론 강력하긴 하지만 법과 제도라는 거는 사람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을지언정 그 사람의 마음까지 진심으로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 바꿔야 되는데 거기에 영향을 끼치는 거는 다른 사람, 내 주변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나 하나에서 뭐해가 아니라 내가 일상 속에서 행위 예술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작은 나비 효과 같은 걸 주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무력감이 조금은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